프린트 6쪽 두 번째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타줄 현의 진동에 대해서 정상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번 시간에는 관의 진동, 관악기 있잖아요. 플룻이나 단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기타는 줄만 있으면 기타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물론 기타 줄이 정상파로 진동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 맞지만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면서 깊은 소리를 내도록 해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기타 몸체이다. 이 몸체는 자기 마음대로 생겨먹은 것이 아니라 기타 줄이 튕길 때 통도 같은 진동수로 진동이 되는데 이 기타 통의 구조가 기타 줄의 진동수 그대로 같이 떨어주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 덕에 주변의 공기의 진동이 더 극대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줄만으로도 소리는 납니다. 뭐 줄만 튕기면 띵띵띵 하는 소리가 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타가 왜 통이 있잖아요, 기타 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타 줄이 이렇게 있고 기타 줄이 이렇게 있으면 기타를 줄을 이렇게 매달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그 통이 있다는 거잖아요. 통이. 대충 그릴게요. 통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통이 떨린다는 거죠, 같이. 이 통이 기타 줄이 떨어질 때, 기타 줄이 이렇게 앞뒤로 떨어질 때 이 통도 그렇게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떨어지는 진동수가 기타 줄이 떨어지는 진동수와 맞게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변 공기를 더 많이 떨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그냥 띵띵 하는 소리를 징징 하는 그런 소리로 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개념이 있는데 밑에 읽어보면 모든 물체는 모양과 성질에 따라 가장 잘 진동할 수 있는 진동수를 가진다. 이를 고유 진동수라고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고유 진동수.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진동을 잘 하는 진동수가 따로 존재를 한대요. 그 물체마다.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종류 혹은 모양, 크기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잘 떨 수 있는 진동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이라든가 혹은 지우개, 뭐 책상, 그 각자의 물건들은 제일 잘 진동할 수 있는 진동수가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옆에 글을 보면 외부의 진동이 이 물체를 떨어줄 때 그 진동수가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딱 맞을 때 그 떨림이 극대화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공명이라 한다. 기타 줄의 진동은 기타 통의 진동을 극대화시켜주면서 원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만들어낸다 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외부의 떨림이 그 물체를 떨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외부의 떨림이 그 물체의 가장 잘 떨 수 있는 진동수, 고유 진동수와 맞게 떨어준다면 훨씬 잘 떨린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공명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죠. 진동수는 이렇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하잖아요. 일종의 떠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동을 하는 타이밍. 우리가 그네를 밀 때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네를 밀 때도 이렇게 밀어주고, 오면은 밀어주고, 오면은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네를 흔들림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타이밍을 맞지 않게 오는데 밀고, 가는데 땡기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네를 크게 흔들게 하지를 못하죠. 그죠?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제일 잘 떨 수 있는 타이밍, 진동수가 있고 물체마다 그거대로 떨어주면 제일 진동을 잘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공명과 이제 관련이 있는 현상 중에 좀 유명한 것이 미국에 보면 옛날에 이렇게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그냥 다리가 있었어요. 자동차들 지나가는 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었어요. 튼튼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줄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다리 있잖아요. 그죠? 이런 다리가 있었는데 이 다리가 매우 튼튼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강력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무너졌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의 진동수가 이 바람의 진동수가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이 바람의 진동수와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랑 잘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점점점 세게 흔들리면서 그네가 크게 흔들리듯이 다리가 무너지게 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우리가 공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악기 중에서 관악기가 그런 식으로 소리를 냅니다. 관악기의 경우도 소리가 나는 게 어떻게 나는 거냐면 우리가 관악기들은 대개 바람을 불어넣죠. 리코더도 그렇고 단소도 그렇고 플룻도 그렇고 그죠? 공기를 불어넣을 때 공기의 진동이 이 관의 고유 진동수와 맞을 때 진동이 극대화되면서 공명이 일어나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아무렇게나 불어넣는 게 아니라 그 관악기의 고유 진동수와 잘 맞게 불어줘야 진동이 잘 일어나면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단소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소.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나 뭐 초등학교 때 단소로 시험도 봤잖아요. 그죠? 단소 같은 거 보면 불 때 힘들죠, 불기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직도 기억나는데 쌤도 그 단소를 시험 볼 때는 내 차례가 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소리가 제일 잘 났던 각도와 입술의 모양을 유지하면서 계속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가 최태현 이러면 나와가지고 그 자세 그대로 부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러면 단소가 뿌 하고 떨지를 못하죠. 그죠? 바람 소리만 픽픽 나고. 그러니까 소리가 뿌 하고 잘 나던 그때 그게 바로 내가 분 바람의 진동수와 그 단소의 진동수가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주로 그런 진동수는 어떤 모양새로 떨어져야지 되는 거냐면 그런 진동은 정상파 모양으로 떨어져야 돼요. 정상파 모양. 정상파 모양으로 떨어져야 그게 그 악기를 제일 잘 떨 수 있게 하는 진동수가 됩니다. 공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몇 가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관은 여러 종류의 관이 있지만 우리가 두 가지 종류만 볼게요. 한쪽이 닫힌 관과 한쪽이 열린 관 이렇게 양쪽이 열린 관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닫힌 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룻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으로는 바람을 불어넣죠. 뚫려 있잖아요. 완전히 열린 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도 봤던 단소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쪽이 완전히 열린 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관 안에서 진동을 하고 있는 정상파 모양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만들어집니다. 잘 보세요.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고 혹은 이런 모양도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뭘 말하는 거냐면 이 관이 떨리는 모습이에요. 혹은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진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소리가 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모양을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모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겨먹은 이런 모양이나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관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는 거야. 관의 정상파일 수도 있고 공기의 정상파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관의 정상파의 모양을 보고 진동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뭐 파장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줄을 쳐놨는데 관악기의 경우는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모양이 현악기와 다르다. 현악기의 줄은 양끝을 마디로 잡는다. 이 그림과 같이 말이죠. 여기가 다 마디죠. 마디입니다. 마디. 양끝을 마디로 잡죠. 그죠? 그런데 마디로 잡는데
이 관은 다릅니다. 관은 마디로 되는 게 아니라 마디인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있죠.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 이런 막혀 있는 부분은 다 마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 있죠. 뚫려 있는 부분들은 배가 되게 해야 돼요. 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 부분은 마디가 되게 하고 뚫려 있는 부분은 배가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열린 가는 양쪽은 다 배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 이유는 뚫려 있는 부분은 떨릴 수 있지만 막힌 부분은 떨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억하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닫힌 관과 양쪽이 열린 관은 정상파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파장과 진동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양쪽의 경우 모두 이제 속력도 있는 거죠. 속력, 파장, 진동수 이렇게 속력, 파장, 진동수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하나씩 구해보면 역시나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공기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속도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취급해줘도 되고 파장을 구해볼까요? 자, 파장이 우리가 뭐가 파장이라고 했냐면 이런 모양이 파장이라고 했어요. 이런 모양이. 근데 지금 보면 얘는 이런 정상파 모양이 몇 개가 있느냐를 보면 하나가 아니죠. 하나도 아니고 반 개가 있죠. 그죠? 하나를 만들려면 이만큼 해야지 하나를 만듭니다. 하물며 그것도 두 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파장이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4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얘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얘는 두 개 모양, 요 모양, 요 모양이 한 파장인데 이 길이가 얼마죠? 자, 이 길이가 얼마일까요?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좀 등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등분을 해보면 이 등분 하나가 3분의 L이죠. 그게 몇 개? 4개. 그럼 어떻게? 3분의 4L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지금 요거가 한 파장이죠. 그죠? 요거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얘도 이렇게 좀 쪼개볼까요? 이렇게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분의 4가 되겠네요. 5분의 4 L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파장을 구할 수 있어요. 역시나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습니다. 그죠? 짧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도 한번 파장을 구해봅시다. 얘는 또 반개 반개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2L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를 보면 이거는 두 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라보면 결국 하나 반개 두 개가 들어간 거죠. 네, 파장의 길이 L입니다. 얘는 요게 한 파장이잖아요. 그죠? 요게 한 파장. 어떻게 되나 보면 얘도 이렇게 등분을 해봐요. 등분을 이렇게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4개가 한 파장이잖아요. 그러면 L을 6으로 나누고 4. 뭡니까? 3분의 2네요. 그죠? 3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열린관 같은 경우는 구해지는 스타일이 지난번 현 거랑 비슷하죠. 현. 줄의 진동 한번 보세요. 그거랑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얘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진동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진동수를 한번 구해보면 진동수는 얘는 4L분의 V, 얘는 4L분의 3V, 얘는 4L분의 5V 이렇게 됩니다. 얘는 2L분의 V, 얘는 L분의 V, 얘는 2L분의 3V가 되죠. 이랬을 때 보면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ABC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지금 A가 가장 파장을 길게 만들었을 때의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기본 진동이라고 말을 해도 되겠죠. 기본 진동, 기본 진동. 그래서 얘는 2배 진동, 얘는 3배 진동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얘 보세요. 한쪽이 막힌가는 잘 보세요. 이걸 기본이라고 한다면 얘는 몇 배 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얘가 3배입니다. 3배. 그러니까 이거보다 기역보다 긴, 그러니까 기역보다 한 단계 짧은 파장을 만들면 니은처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한쪽을 배로 하고 한쪽을 마디로 하려면. 근데 2배가 없이 바로 3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얘는 몇 배죠? 얘는 5배 진동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 진동, 3배 진동, 5배 진동, 짝수배 진동밖에 안 돼요. 지금 다 진관을 보면 한쪽이. 그런 차이점이 좀 있네요, 지금. 근데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 뭐 계산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틀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정상파 모양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다, 지금. 그죠? 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진동수가 짧게 만들면 짧게 만들수록 높은 음이 난다. 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현의 진동하고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내려보면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진동수의 소리가 우리가 티귿, 니은, 키읔이죠. 그 다음에 C, B, A 이렇게 높은 소리가 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 그래서 현악기나 관악기나 내는 소리는 현악 그 소리는 현악기와 관악기의 줄에 관해서 진동하기 때문이죠. 이때 정상파로 출렁이며 진동하고 같은 진동수로 소리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파의 모양이 짧으면 높은 소리, 길면 낮은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금 여기 있는 예시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상파, 즉 소리를 내는 악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